사계절의 변화를 체감하며 노년을 보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 귀촌의 꿈을 이룬 영범님이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한 5년? 5년? 예, 5년 됐어요. 원래 여기서 사신 건 아니었고. 그렇죠. 여기 그냥 전원 생활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다니다가 그래도 좋은 위치가 나와가지고 구입하고 집 짓고. 은퇴한 지 딱 1년. 그런데 기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통 먹지 못해 체중이 47kg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느꼈던 거는 뭐 한 30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이 딱 그 답답한, 그러니까 체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답답한 게 계속 가요, 그게. 덕분에 짝꿍의 한숨도 늘었습니다. 젊을 적부터 잘 체하곤 했지만 최근 들어 부쩍 소화불량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밥이 그게 단가요? 에? 그게 다예요, 어머님? 네. 아버님 드시는 게? 예, 요만큼 한 숟가락. 진짜 한 숟가락, 두 숟가락밖에 안 되는데? 예, 제가 먹을 때는 저는 이거 한 숟가락에도 먹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밖에 안 드신다고요, 평소에? 네. 저것도 어느 날은 또 안 먹는 날, 저것도 다 못 먹는 날도 있어. 마음도 아프고 저도 스트레스 좀 받죠. 숟가락질 3번을 넘기지 못하는 남편을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슴슴한 음식으로 차려낸 밥상. 한눈에 봐도 참 건강해 보이죠? 먹읍시다. 젓가락이 없네. 하지만 영범님은 늘 그렇듯 음식 앞에서 체할까봐 두려움이 앞섭니다. 맛있죠? 안 맛있죠? 난 당신이 맛있게 많이 먹는 게 제일 소원이에요. 여보, 내가 음식 만들어서 80% 다 버리는 거 알지? 조금 부족한 듯 할 때가 속이 제일 편해. 요때의 고민인 거야, 이게. 설거지하는 입장을 생각하면 먹어줘야 되는데. 먹지 마. 근데 먹지 마. 아니야, 그러니까 먹고 체하게 경우는 침 맞으러 가면 되긴 해. 요즘 들어서는 뭐 배에 고픈 거를 못 느껴요. 그리고 뭔가 그전에 내가 좋아했던 음식을 상상해도 별로 먹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은퇴해서 이렇게 시골 와서 쉬면은 좋아질 줄 알고, 뭐 와서는 이렇게 여기 뒷산이 좋아서 많이 걸었어요. 계속 걷다 보니까 이제 살도 좀 빠지고, 그리고 힘도 좀 딸리고. 정밀 검진을 통해 소화기의 이상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시경에서 보통 이렇게 희끗희끗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나이가 들면 피부도 얇아지고 뭐 이런 것처럼 위도 연세가 이렇게 염증이 오래되면 얇아지는 소견이 있다. 위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라는 진단. 위축성 위염이고 저희가 만성 위염을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면 위 표면 상피 세포에 염증이 계속되면 기능이 변화를 하거든요. 기능이 변화한 것 동시에 나중에 그 변화가 너무너무 오래되면 세포 자체가 변화가 돼요. 다른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위 벽에 위 점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걸 위축성 변화라고 저희가 하거든요. 만성 위염은 위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생깁니다. 위염은 위 점막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염증이 반복되면서 위 점막도 변화를 겪게 됩니다. 위 점막이 위축되고 얇아지는 건데요. 심할 경우 위 점막에 혈관까지 관찰되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위 점막 아래에선 위산이나 소화액, 그리고 소화운동을 도와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요. 이 부분이 위축되면서 소화불량이나 속이 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축성 위염이라고 부릅니다. 체중이 조금 늘으셨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저도 서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위 근육, 장 이런 것도 다 근육으로 이런 연동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근육량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운동력도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모든 곳의 근력이 굉장히 감소를 해서 근손실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위랑 이제 장의 소화 기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위의 움직임을 좀 더 촉진시켜 주거나 위를 다른 부위들을 이용해서 그 움직임을
이제 간접적으로 자극을 주거나 내가 운동하면 근육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위를 자극시켜 줄지에 대한 고민들로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게 호흡을 통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을 조금 조절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우리가 움직이는 건 호흡인데요. 들숨이, 날숨이 혹시나 한번 맞춰보시면 들숨의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날숨의 교감신경을 항진할까요? 네. 숨을 들이쉴 때 교감신경이 항진됩니다. 예, 숨을 들이쉴 때 심박도 호수가 빨라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후 날숨 내쉴 때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더부룩하다. 위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부교감신경 항진시키고 교감신경을 억제해야 위의 움직임들이 더 빨라집니다. 들이마시는 거 4번, 하나, 둘, 셋, 넷, 잠깐 쉬고 내쉬는 거 8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만 들이마시기 하나, 둘. 들숨과 날숨의 시간을 조절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호흡법. 위가 더부룩할 때 위산 분비에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왼팔을 올려주고 가만히 선 상태에서 왼팔 올려주고 오른팔로는 왼쪽 갈비뼈 한 7번에서 12번 되는 갈비뼈를 지그시 내려준다. 지금 내려준다는 생각으로 내려주면서 내쉬기 하면서 다 몸통을 오른쪽으로 스트레칭 해줍니다. 오른쪽으로 쭉 스트레칭 해주면서 최대한 숨을 내쉬고 갈비뼈 밑으로 쭉 내려주는 스트레칭.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을 때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시면서 제자리. 한 번 더 갈비뼈 안쪽으로 늘어주면서 후 내쉬면서 왼쪽으로 스트레칭. 내쉬면서 다시 제자리로 가면서 들이마시기. 사실 식사를 드시자마자 그 순간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 혈류가 다 위로 가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 사지 움직임을 많이 줘서 이제 위로 가는 혈류를 줄어들게 하는 것들은 조금 그 시간들을 조금 지난 다음에 오히려 30분부터 1시간 정도 되면서 점차적으로 위에 이제 활동을 움직임을 더 증진시켜야 될 때는 호흡하면서 이제 복식호흡. 1시간 이후부터는 걷거나 움직일 때 호흡과 함께 해주는 유산소 운동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게. 호흡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춰서 하는데 그거를 밸런스 맞게 하는 그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다. 어느 정도 좀 숙달이 좀 되면은 자연스럽게 앉아서도 하고 뭐 이렇게 걸으면서도 할 수 있겠다. 위염으로 고통받는 귀하신 몸들의 생활습관 바꾸기 7일차. 식사량이 너무 적고 기력이 없어 고민이셨죠. 뒷산을 걸으며 복식 호흡법을 병행하는 모습인데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우리의 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위의 혈류가 줄어들고 위산 분비가 억제돼 소화불량 증상이 올 수 있습니다. 명상이나 복식 호흡법으로 긴장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위가 편한 느낌은 확실히 와요, 그게. 그 호흡법을 하면은. 그래서 의식적으로 한번 하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하고 특히 이제 산에 올 때는 우선 산 공기도 좋고 이렇게 들여 마시면은 그 시원한 공기가 폐, 그리고 위까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산에 오면은 그냥 혼자 걸을 때도 하고 잠깐 쉴 때 너무 좋아요, 이게. 예. 소화불량으로 답답했던 속이 편해지면서 일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활력이 생겼죠. 산의 진미를 앞에 두고도 즐거워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 좀 하셨던 짝꿍. 이제는 어떤가요?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전에는 진짜 너무 조금 먹어서 거의 다 남겼었어요. 3쪽을 놔도 한쪽도 못 먹었는데 지금은 다 먹어요. 영범님은 과거에도 건강한 식단을 드셨습니다.
다만 섭취량이 너무 적었었죠. 두부 맛있겠다. 미리 먹어보자. 우리 밥 먹기 전에 미리 이렇게 먹는 게 더 좋아. 부족한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기 위한 솔루션, 버터인데요. 아, 그럼 요거는 일부러 열량 때문에 이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 영양사님이 제 같은 경우는 버터를 많이 먹어요. 처음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버터는 이게 버터 우유 뭐 그런가? 그전에 조금 먹긴 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먹으니까 더 맛있어. 조금만 먹어도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농축된 열량원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이제 지방이죠. 얘네들이 좋은 이유는 다른 지방과는 조금 틀리게 간으로 바로 흡수돼요.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조금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버터라던가 치즈, 우유, 생크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권장을 드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너무 과하게 드시지는 말라. 느끼하지 않아? 괜찮아. 보기만 해도 느끼하다. 한 일주일 됐나? 열- 엄청 좋아졌어. 당신 얼굴도 달라. 체할 거라는 걱정에서 벗어나니 고역이던 식사 시간이 즐겁습니다. 불과 2주일 전 밥숟가락으로 3수저만 먹어도 속이 불편했는데 이제는 식사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나니까 힘도 좀 생기고 이제 운동할 때 그전에는 좀 힘들다는 느낌인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영범님은 다른 두 분에 비해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헬리코박터 감염이나 나쁜 식습관 같은 위험 요소도 없으셨고요. 그럼에도 30년을 달고 살던 소화불량 증상, 솔루션을 통해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으로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래 처음에는 그 운동 그 동작이 그렇게 심한 동작이 아니라서 무슨 효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이걸 해보니까 속이 편안한 느낌이 거의 바로 느껴지고 좀 좋아지는 느낌이 계속 드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고 싶더라고요 이게. 크고 작은 변화를 겪으며 14일간의 솔루션을 마친 귀하신 몸. (2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좀 어떠셨어요? 네. 좋았죠. 예. 어떻게 좋으셨어요? 답답하고 체한 느낌이 우선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먹어야 되니까 네. 조금 더부룩한 기는 조금 이제 그 전에 없던 그게 이제 조금 있을 수 생기긴 있죠. 했는데 천천히 늘리시고 조금 이제 그 중간 길을 거치셨다가 쉬는 거를 거치셨다가 다시 또 늘리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천천히 계단식으로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식생활 늘리는 거에 대해서 또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천천히 하시고 그렇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증상의 개선과 함께 위점막의 위축 정도를 보여주는 혈청 펩시노겐 검사 결과가 소폭 나아졌습니다. 식사량을 늘리면 저희가 위를 소화기의 근육량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전신의 체의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몸이 전체적으로 다 건강해지거든요. 결국에는 위의 근육도 좋아지고 소화기관의 근육도 좋아지기 때문에 기능 자체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주간의 식생활을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이 금방 달라지진 않지만 수개월, 수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확실하게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하고 그 답답한 느낌이 우선 한 이틀 지난 후부터 바로 그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지나서 괜찮은데 그 다음 날도 또 조금 더 먹었는데 또 이제 괜찮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어떤 방법보다 좀 좋다. 그래서 계속 이 방법 내지는 이런 그 배웠던 요 부분을 계속 해야 되겠다.